사람은 딱 생긴 만큼만 산다. 이거는 정말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운하고 애정운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관상에 맞는 향기를 쓰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를 절제하고 내가 앞으로 지금 삶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면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상이 좀 좋지 않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걸 포기하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 노력하는 거에서는 관상을 또 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상으로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역술가들 보면 사주 보고 관상 조금 보고 타로 보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관상으로만 길면 2시간, 더 길면 3시간까지는 그렇게 풀이가 돼요.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상을 보면서 맞는 향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관상의 향기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공방 네.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원래는 관상만 역학만 해서 이렇게 손님을 받다가 손님들이 올 때마다 향수를 뿌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관상을 볼 땐 그 향치까지는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거에 맞는 향기 제품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관상만 보시는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만 하고 있다가 공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4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관상만 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되게 오래됐어요. 한 22년? 올해 차 들어가면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관상을 연구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손님을 대상으로 관상을 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구까지 합치면 23년인데 본격적으로 손님을 받기 시작한 건 13년 정도 됩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관상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40대 후반에 접어드는데 20대 초반에 신심이 다가와서 불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자주 갔던 절이 있는데 저를 자주 만났던 스님께서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관상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손님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은 딱 생긴 만큼만 산다. 이거는 정말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관상 공부라는 거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교과서적인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마이 대사가 만든 마이상법, 그리고 유장 대사가 만든 유장상법, 그런 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단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재수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관상을 볼 때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관상을 공부하고 그거를 손님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유연하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해서 관상을 계속 오래 연구하고 보다 보면 심신이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사람 얼굴에 비춰지는 형상들이 있어요. 그 형상하고 그 사람의 기운, 기색 이런 걸 다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과서 공부만 잘 했다 그래서 전달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수행과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관상으로 그 사람의 네.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과거는 정확하게 치지를 못해요. 근데 미래는 거의 90% 이상은 맞아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얼굴이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못 버는 얼굴이고 저 사람은 저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남자 보기 좋을까? 저 사람은 저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남자 보기 안 좋지?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손님들 오면은 다 그 고민거리가 풍기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인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풍기는 에너지에서 벌써 제가 캐치를 하게 돼요. 저분이 저래서 저랬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라 그럴까? 과거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거를 맞출 수는 없는데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손님들을 물어보시잖아요. 특별히 관상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분야들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재물운하고 금전운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관상을 보면서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람은 딱 생긴 만큼 산다고. 딱 생긴 대로 살아가요. 이런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하냐면 여자 보기 좋고 남자 보기 좋은 그런 얼굴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를 잘 만나요. 그래서 배우자들이 먹여 살려요. 그리고 재물운 같은 경우도 따로 있어요. 그런 얼굴들이.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재물운이 안 받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죽을 만큼 노력을 하면 어느 경지까지는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물운하고 애정운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또 손님들한테 딱 이 두 가지만 봐요. 재물운하고 애정운이 있어야 모든 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건강해져요. 돈이 있으면 아프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딱 두 가지네요. 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을 물어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관상 공부를 혼자서 한 다음에 공부가
제대로 됐느냐는 결국에 손님을 만나서 손님과 얘기를 통해서 손님의 어떤 공감이나 대답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시는 건가요? 네네. 인정을 받고 저는 우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제 외모를 보고 너무 어려 보이니까 근데 서로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다 보면 많이 울고 그러시죠. 많이 울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자기의 그 실력이라는 걸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 자신감이 나와야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손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 평가를 해서 아 내가 이 정도면 손님을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한 분이 오셨는데 또 누구 소개로 오고 이렇게 하면서 구력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 자신감도 없는데 손님이 왔을 때 버벅거리고 풀이가 안 된다면 운영을 못 하겠죠. 이 관상을 네. 손님하고 상담을 몇 시간,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사주 명리학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손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해서 제가 사주 명리학은 접었거든요.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왜 제가 접었냐면 어떤 손님이 저한테 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쌍둥이가 똑같은 날 년, 월, 일시에 태어났는데 그 운명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관상을 볼 때 1시간 이상 많이 보면 2시간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쌍둥이가 진짜 똑같이 태어났으면 운명도 같아야 되는데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관상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얼굴 자세히 보면 얼굴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관상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주명리학 정해진 문서의 통계학이고 관상학이라는 거는 정말 실질적인 얼굴을 보고 하는 개체학이에요. 이 관상학 학문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몇 시간 정도 하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상으로만 아무런 대본 없이 아무런 거 없이 1시간 이상 뽑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진짜. 근데 사주명리학은 만세력이란 달력에다 며느리씨만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네. 네, 관상으로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역술가들 보면 사주 보고 관상 조금 보고 타로 보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관상으로만 길면 2시간, 더 길면 3시간까지는 그렇게 풀이가 돼요.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또 종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느끼는 바가 남다르죠. 그 사주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이나 패드에 앱을 깔고 맞아요. 하시던데 관상도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얼굴 보고 제가 얼굴이 읽어지는 남자인데 얼굴 보고 그 얼굴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정보라는 것도 없어요. 어떤 자료를 보고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 공부해 오셨던 걸 바탕으로 해서 1대1 상황에서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잘 웃고 그러면 네. 인상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복도 더 들어오고 한다면서 인상하고 관상하고 같은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상하고 관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상은 그냥 인상이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웃는다고 과연 그 복이 들어오냐? 그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인상이 좋아져서 복이 좋을 뿐이지 웃음으로 인상이 좋아져서 나의 운명이 바뀐다? 관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상은 인상일 뿐이고 관상은 관상이에요. 관상이 뭐냐면 뼈골자를 써서 골상을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학문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이고요. 그 성형이나 시술을 받아서 얼굴 모양이 변하면 운명이나 그런 것도 바뀌게 되나요? 저한테 정말 좋은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성형, 장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주명리학에선 개운법이라고 그러고 관상학에선 개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상학에서 개운이라는 거를 할 때는 딱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형, 장명, 나의 향치를 바꾸는 거. 근데 성형을 해서 나의 운명이 바뀐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뀌는 게 아니고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타고난 관상이 정말 박복하고 빈천한 거지상인데 성형을 해서 재벌이 된다?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거지에서 좀 더 개선이 돼서 밥만 먹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성형을 해서 나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형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이뻐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좋았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성형을. 근데 그 성형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주위 환경들이 바뀌어서 지금 삶보다 좀 더 좋아진 거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나의 운명이 타고난 관상이 내 골상이 절대로 바뀌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 네. 재벌의 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네.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이나 아니면 인생의 방향이 재산이나 그런 게 많은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죠. 그 재벌 얼굴들을 보면 진짜 재벌같이 생겼더라고요. 재벌같이 생겨가지고 재벌이 된 거지 재벌이 돼서 재벌 얼굴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용어로 재벌들의 얼굴을 보면 육부가 꽉 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재벌이 된 거예요. 네. 아 예를 창업가나 그런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백종원 같은 사람들 육부 얼굴에 꽉 차 있고 이건희 삼성 회장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 보면 딱 재벌 얼굴이에요. 젊었을 때부터가. 네. 그래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 관상을 봐주신 분들을 다 일일이 표시해 놓지는 않으셨겠지만 몇 명이나 네네. 관상을 보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시면서 몇 명 정도 만났을 때 또는 관상을 공부한 지 어느 정도 됐을 때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을 공부하고 13년 제가 그 손님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3년 지나고 나서는 그 관상을
보고 얼굴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얼굴을 딱 보면 딱 한 번에 오는 게 있어요. 한 2분이면 딱 알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정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30분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 첫인상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는 관상의 어떤 전체적인 조화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첫인상을 얻고 그 사람에 대해 인상을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상은 첫인상, 보편적인, 보통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 첫인상을 좋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첫인상으로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관상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상 좋다 이 느낌하고 제가 저 사람 인상 좋다 이 느낌하고 완전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인상하고 관상하고 다르다 그 관점이신. 네, 맞습니다. 저는 직업까지 딱 어떤 일을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그냥 이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뭉뚱거려서 얘기 안 하고 금융업 쪽으로 나가면 좋고 부동산 쪽으로 나가면 좋고 선생님 쪽으로 나가면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역술가들이. 저는 딱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직업을 할 거면 이 음식을 해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용을 할 거면 미용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일 아트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직업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게 관상 네.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사주 명리도 하실 줄 알고 어떤 종교적인 수련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합적이 된 것 같아요. 수양도 많이 했고 그리고 관상 공부도 많이 했고 이게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해안이 뜬다 그래야 되나? 그게 직감적으로 딱 보여요. 방금 말씀하신 수련이라는 거는 어떤 네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을 많이 비워야 돼요. 저는 절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담배, 술 이런 것들, 탐욕, 타락, 색 이런 거를 다 절제해야 된다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스님은 아니지만 가정을 이끌고 있는 아빠지만 전 절제를 되게 많이 해요. 일단 1차적으로 담배를 엄청 많이 폈고 하루에 2~3각 정도 담배를 폈거든요. 그걸 끊었습니다. 관상 공부하면서. 그리고 술도 엄청 많이 좋아하고 술도 엄청 많이 먹었지만 손님을 받고 나서는 술을 잘 먹진 않아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15번 정도 소주 한 병 정도를 항상 마셨거든요. 지금은 6개월에 한 병, 뭐 맥주 한 잔,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 이 정도예요. 나의 이런 거를 절제를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느끼는 기운 자체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직관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관상을 볼 때 직관적으로 기운 자체를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네. 향을 연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향수를 연구한 지는 학원에서 배우고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향을 오래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상을 알아야지 조향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향수 만들고 하는 협회들 보면 명리 조향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역학자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맞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쁘게 표현하면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명리학자들을. 정말 명리학자가 사주를 보면서 향수를 만드는 걸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이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조향사들이 그냥 명리 흉내를 내면서 향수를 조합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또 향수를 배워봤지만 연구원 할 거 아니면 정말 쉬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향을 한 지는 1년 정도 되지만 관상에 대한 깊이가 더 있기 때문에 조향을 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관상과 연계된 뭐 색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에 하는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향수를 접목시켜야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퍼스널 할 줄 알거든요. 전직 미용 교사 출신이에요. 학교도 미용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거를 접목을 하려고 그랬는데 눈에 보여지는 인상보다는 우리가 신경적으로나 느낌적으로 후각으로 보여지는 게 제일 오래 남고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왜 향수를 하게 됐냐면 관상을 볼 때 마이상법이란 상육편에 향치에 대해서 나와요. 네. 향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좋은 향이 나야지만이 좋은 운도 올라오고 좋은 운의 흐름이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옛날부터 그거를 알고 있었고 관상을 볼 때 향치까지는 같이 본단 말이에요.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요. 뼈골자를 써서 골상도 보고 목소리 성상, 내가 가지고 있는 체상, 기운, 얼굴의 혈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향치 이 6개를 같이 보고 그 점수를 내서 관상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향치를 보는데 향치를 보는 것 뿐이지 손님들한테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겁니다. 손님들이 자꾸 이상한 향수를 쓰고 온다고,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나도 관상을 볼 때 향치를 보는데 자꾸 이상한 냄새를 뿌리고 오시네? 그러면 나도 내가 조향을 배워서 관상학적으로 어울리는 향기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주면 좋은 운의 흐름도 올라오고 손님도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제가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향을 배우게 된 거고 하게 된 거죠. 관상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거고 향기라는 거는 후각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향기를 만드는 어떤 과정이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조향 클래스를 했을 때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3번의 조향을 해요. 스님들하고. 첫 번째 원픽하고 투픽은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때 손님이 좋아하는 향수를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에 손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향수를 제가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메인 향수를 딱 세 가지를 잡고 계속 조향을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향을 넣어가면서. 근데 손님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향수를 제가 마지막에 조향을 끝내면 손님들이 거의 99.9%가 제가 해드렸던 세 번째 향수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 냄새가 제일 좋대요. 그거 신기하대요, 되게. 그러니까 조향을 할 때 시향제에 향을 조금씩 조금씩 묻혀가지고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이거 좋은 거 빼놓으시고 이걸로 만드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2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하는 마지막 3번은 전혀 손님들이 선택했던 향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관상을 보고 맞는 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손님이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게 제가 손님들이 관상하고 맞는 향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 아까 그 눈으로 보여지는 거랬잖아요. 그건 저만이 아는 거고, 결과물은 제가 선택해줬던 전혀 손님들이 고르지 않았던 향을 제가 조합해서 드리는 거를 거의 손님들이 가지고 가세요. 그게 그래서 관상하고 맞는 향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관상을 고려해서 만드신 그 향수는 그 본인 만족도가 많이 만족도가 거의 한 90% 이상은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은 냄새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제가 해줬던 걸 하고 그게 더 냄새가 좋대요. 되게 신기하게 하고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죠. 그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의 그게 또 강하신 분들은 전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하고 막 고민을 해요. 저희 주 고객들이 거의 커플인데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3시간 있다 같이 고르는데 이거를 고를지 저거를 고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너무 이 냄새가 좋아서 이거를 골라서 향수를 만들었는데 제가 해준 게 더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시다가 제가 관상에 맞게끔 조향을 해준 그 향수, 향기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본인 만족도는 그렇게 좋은데 네네. 관상을 반영한 향수를 쓰게 되면 네네. 그 사람한테 좋아지는 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매력적이게 느끼게 된다거나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좋은 향기, 좋은 향수, 좋은 향기 제품을 쓴다고 내 운명이 한 번에 싹 바뀌는 건 아니에요. 관상에 맞는 향기를 쓰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를 절제하고 내가 앞으로 지금 삶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면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거기다가 나한테 맞는 향기와 나한테 맞는 향기 제품을 쓰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캠핑 가잖아요. 모닥불 피워놓잖아요. 불이 더 잘 붙게 하려면 착화제 같은 걸 써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불쏘시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쓰잖아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에 있어서 나한테 어울리는 향기 제품을 쓰다 보면 그게 더 불쏘시개처럼 막 타오르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썼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고객분들은 커플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분들은 관상에 초점을 맞춰서 오나요? 아니면 향수 제작에 초점을 맞춰서 오나요? 관상이 한 70% 잡고 향수를 30% 잡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반 그런 공방은 향수만 만들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관상을 보면서 그거에 맞는 거를 해주다 보니까 관상에 대한 그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전라도에서도 오셨고요. 대구에서도 오셨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원주인데 그렇게 멀리서 온다는 거는 향수 때문에 오는 게 아닌 것 같고 관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손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인스타 가입만 했고요. 틱톡 가입만 했고 저는 절대 홍보 안 하고 기본적으로 블로그 네이버 있잖아요. 다 네이버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적극적인 홍보는 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모든 게 다 갖춰진 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준비를 해놨고요. 향기 제품을 출시를 할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확실했을 때 아주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부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정말 다 확실해졌을 때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알릴 수 있을 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상을 보실 때 네. 손님한테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좋은 건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나쁜 건 조금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필터링 없이 나쁜 얘기, 좋은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좋게 하고 좋지 않은 걸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필터링 없이 다 얘기합니다. 참고해서 의사결정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답답했는데 뻥 뚫렸다. 직업의 진로에 있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얼마 전에 인천 분이 또 왔다 가셨는데 무슨 교사를 하셨어요. 제가 앉자마자 지금 짭하고 너무 안 맞는 관상이다.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죠. 타로 같은 거는 네. 온라인이나 유튜브로도 하는 걸 봤는데 네네. 관상이라는 거는 직접 대면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요즘 줌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관상을 보는 게 가능한가요? 관상은 사진이나 온라인 동영상으로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관상을 볼 때 자연법으로 보는데 딱 얼굴만 보고 딱 얘기하는 거랑
다시 나랑 이렇게 마주치면서 기운하고 기색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영상이랑 사진으로는 기운하고 기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상을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네. 보통 명품 브랜드나 아니면 회사들에서 향수를 만들어내잖아요. 네네네. 회사에서 만든 향수와 그 사람의 관상이 아니면 채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향기 차이가 있나요? 있죠. 브랜드 명품 향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좋은 냄새와 명품 브랜드화 시켜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관상을 맞춰서 하는 그런 향취는 딱 처음에 뿌렸을 때 고급 향수에 비하면 퀄리티는 솔직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급 향수를 뿌렸을 때 계속 나한테 남아있는 향취하고요. 관상을 보고 만든 향수가 나한테 남아있는 게 느낌적으로 달라요. 그냥 냄새만 되게 좋은 거예요. 저도 그 냄새가 좋더라고요. 샤넬이랑 명품 그런 향들이. 근데 관상에 맞춰서 향수를 뿌리고 해주면 확실히 깊이감이 있어요. 그 얼굴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냄새가. 정말 미묘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맞아 들어가는 냄새가 있어요. 엄청 좋아요. 네. 어떤 분들한테 관상 향수가 도움이 되실까요? 특히 세일즈맨. 왜냐면 인상도 되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치가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 사람을 많이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해진 관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관상 상담이라는 거는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네네. 다시 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건가요? 저도 관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신년 운세잖아요. 근데 알 거 다 알면 다시는 오진 않죠. 네, 다 알면 다시는 오진 않아요. 관상이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관상이 좋은 사람들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50m 앞서 나가고, 안 좋은 사람들은 50m 뒤처져서 달려와요. 근데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50m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한테 잡혀요. 근데 관상이 좋은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해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관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똑같은 노력을 해도 그 폭발적인 게 없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상이 좀 좋지 않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걸 포기하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노력하는 거에서는 관상을 또 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파격이라 그러는데, 이 파격이 되면 나의 운명을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재벌상이 아닌데 아무리 노력해도 재벌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팔자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거짓팔자인데 노력하면 밥은 먹고 살면서 돈은 벌 수 있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상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서민갑부들 이렇게 보면 관상이 안 좋거든요. 진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씩 그런 실패의 맛을, 좌절을 느끼면서 진짜 어금니 꽉 깨먹고 죽도록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신분 상승은 조금씩 할 수 있지만, 내가 좋지 않는 관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재벌이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 관상이 안 좋아도 노력을 하게 되면, 네네. 비유를 하자면 서민들 중에서는 갑부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네. 막 재벌이 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이 정답이에요. 예.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래 직장을 안 다니면서도 이렇게 조양 출양을 나가면서도 충분히 이 직업을 전업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전업으로 안 하냐면, 그러면 저는 관상가가 아닌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싫었어요. 제가 그 중심을 딱 잡고 싶거든요. 저의 꿈은 제가 만드는 향기 제품을 단골 고객이 생겨서 자주 와서 만들어서 가면서 저랑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소소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상의 향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때로는 되게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객님들한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슬퍼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되게 기뻐할 때가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왜 이거를 엄청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정직해야지만이 관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직하지가 않고 너무 상업적으로 가다 보면 관상을 보는 스킬이 너무 작아져요.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도 딱 지정된 손님들만 2-3시간씩 보니까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3팀뿐이 안 받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러니까 저 되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홍보를 한 이유는 좀 더 알려지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하지만 알려졌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초심은 잃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보다 좀 더 알려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알려져서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막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초심은 잃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고, 관상의 향기에 오시면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관상을 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업 잘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